네, 다음은 부천과 김포 지역 시민 기자들과 지역 소식을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누구나 미디어 협동조합 임미나 김성민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먼저 김포 소식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네, 김성민 기자, 김포시에서 사회경제주간 행사가 열렸다고요? 네, 김포시 사회적 경제 주간 행사가 7월 5일, 6일 사후광장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행사는 김포시가 주최하고 김포시 사회적 경제 연대 사회적 협동조합이 주관했는데요. 이번 행사는 사회적 기업의 날과 협동조합의 날을 맞아 김포 시민들에게 사회적 경제에 대한 인식 확산을 시키고 인근 지역인 파주, 고양시와 교류를 통해 네트워크를 활성화하는 것이 이번 행사의 목적이었습니다. 관련해서는 임헌경 김포시 주민협치 담당관 인터뷰를 보시겠습니다. 김포시에는 등록 공장이 6,500여 개가 있고 사회적 기업은 전체가 90개가 있는데 그중에 사회적 경제 활동을 하는 기업은 29개가 있습니다. 사회적 기업은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면서 기업을 성장시키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취약계층 고용 또는 경력 단절 고용이라든지 또 청년 일자리 창출 이런 분들을 함께 해나가고 사회적으로 필요한 여러 가지 봉사활동이나 이런 것도 병행하기 때문에 사회적 기업이 많이 늘어날수록 우리 사회는 더 밝고 행복한 사회가 될 것입니다. 네, 이번 행사 어떤 목적으로 열린 건지 먼저 들어봤는데요. 그런데 이 사회적 경제라는 분야에서는 이번 행사가 처음 열린 거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번 행사는 김포시가 주최하는 첫 번째 사회적 경제 관련 행사입니다. 김포시에는 예비사회적 기업 16곳, 사회적 협동조합 8곳, 협동조합 58곳, 소비자협동조합 3곳, 마을기업 5곳 등 사실 그동안 이런 규모의 행사는 없었습니다. 관련 내용은 인터뷰를 통해 보시죠. 판매 촉진도 고민을 같이 하고 그다음에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다양한 그런 이제 활동들을 좀 같이 만들어내기 위해서 같이 좀 결합을 했고요. 그런 과정의 이제 일환으로 이번 행사가 이제 처음 시작이 된 거고 이번 행사의 또 가장 큰 취지는 사회적 경제 기업들이 이제 공공구매 공공기관과의 연계를 통해서 그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는 공공구매 영역으로서의 그 연계 사업들을 좀 진행하기 한 일환으로 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번 행사에서 눈에 띄는 프로그램이 뭐가 있었나요? 네, 이번 행사는 특이하게 김포시 관내 고등학교 학생들이 참여하고 있는 소셜 아이디어 공모전 사례 발표를 비롯하여 김포 시민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이벤트, 체험 부스, 공연 등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있었습니다. 특히 날씨가 더웠는데도 불구하고 시민들과 학생들이 함께 참여해 주간 행사를 즐겼습니다. 네. 그러면 김포시는 앞으로 이 사회적 경제라는 것과 관련해서 어떤 활동들을 준비하고 있나요? 네, 우선 김포시는 창업을 준비하는 분들을 대상으로 사회적 경제 아카데미를 진행합니다. 이를 통해서 창업을 적극 장려하고 발굴할 계획에 있습니다. 또 마케팅, 시장 분석, 판로 개척 등 찾아가는 사회적 경제 교육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김포시는 일반 시민뿐만 아니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적 경제 교육도 진행할 계획입니다. 창업을 하려고 준비하시는 분들에게는 창업에 가장 필요한 것들이 시장 분석이나 가지고 있는 역량을 어떤 식으로 그거를 마케팅적으로 엮어갈까. 그래서 사업 계획이나 이런 것을 처음부터 작성을 할 수 있게 도와드리고 있고요. 단순히 이게 일반 기업하고 다르게 사회적인 목적이 있으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사회적 목적과 비즈니스 모델, 사업 계획을 어떻게 조화를 이뤄서 수익으로서 가져갈 수 있게 할 수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중점을 두고 교육을 하고 있는 게 가장 기초적인 그런 방식이고요. 그를 통해 이제 발굴을 해서 예비 사회적 기업이라든가 인증 사회적 기업, 또 마을 기업, 협동조합, 사회적 협동조합 이런 쪽으로 진출을 할 수 있도록 보고 있습니다. 네, 인터뷰 보고 왔는데요. 사회적 경제 주간 행사를 쭉 지켜보셨는데 바람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폭염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경제를 알리기 위해 많은 분들이 땀을 흘리셨습니다. 이러한 열정이 김포시와 김포 시민들에게 잘 전달되어 공공구매 및 소비로 이어지고 사회적 경제 분야가 지속적인 가능 발전을 이루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김포 지역 소식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부천 소식을 좀 들여다볼 텐데요. 임미라 기자님, 이 네. 우리마을 주민기획단, 우주단 네트워크 사업을 계속해서 시리즈로 소개를 해주고 계시는데 이번에는 송내동에 있는 도서관에 다녀오셨다고요? 네, 송내동에 있는 소란마을 작은 도서관을 다녀왔는데요. 저희가 도서관에 갔다 온 이후에 아주 기쁜 소식이 날아들었습니다. 네. 우리 소란마을 작은 도서관의 김병선 관장님이 7월 1일자로 울산광역시 중구청 주민자치 지원관으로 근무하시게 됐다고 그래요.
울산광역시 중구 태화동이 주민자치회 전환 사업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곳에서 주민자치회 구성과 운영을 지원하는 일을 하시게 됐다고 합니다. 네, 그렇군요. 그동안 김병선 관장님이 부천에서 활동하시면서 이 부천시에 큰 도움이 됐다고 들었는데요. 어떤 활동들을 하셨나요? 네, 우리 김병선 관장님 프로필이 굉장히 화려한데요. 행안부 주민자치 강사, 마을공동체 컨설턴트, 그다음에 경기도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장도 역임을 하셨고 예. 마을계획 촉진자 활동도 굉장히 활발하게 해오셨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송내 1, 2동에서 함께 진행한 그 송내동 마을지도 만들기를 직접 제안하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굉장히 의미가 큰 것 같다라고 직접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그러면 그때 제작했던 이 송내동 마을 지도 지금은 어떻게 쓰이고 있나요? 네. 당시 지도를 만들었던 게 2015년도였는데요. 인쇄물로 지도가 제작되기도 했지만 온라인 홈페이지를 개설해서 마을 주민이라면 누구나 자신이 본 것을 찍어서 올릴 수 있게끔 그렇게 제작이 됐었어요. 예. 사이트 이름이 송내넷이었거든요. 당시에 김병선 관장님 인터뷰가 유튜브에 있어가지고 제가 하나 가져와 봤습니다. 우리가 지도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협동조합 체제든 사회적 기업이든 뭔가 이제 그 조직화된 하나의 그룹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것을 계속해서 운영해 나갈 수 있고 더 사업을 확장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이제 모토가 필요하다는 걸 생각을 하고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다양한 뭐 지역 내 시니어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또 뭐 이번에 그 숲 만들기도 했는데 그런 것도 이제 숲 해설사가 필요할 것이고 그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좀 통제하고 운영할 수 있는 기구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때 지도를 만들면서 온라인 홈페이지도 제작을 했었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이트가 죽어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김병선 선생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당시에 송내동 마을지도 만들기 사업에 한 8천만 원 정도 사업 예산이 투입이 됐는데 그 중에 일부가 이제 홈페이지 제작에 쓰였다고 해요. 예. 그런데 이후에 운영할 주체가 없기도 했고 운영할 예산이 없어서 뭐 그런 사정이라고 합니다. 굉장히 아쉬워하셨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지속 가능성을 위한 여러 가지 대안도 좀 마련해야 되지 않나 그런 말씀하신 것 같아요. 예. 좀 의미가 있는 사업인데 이 사업들이 주민들의 힘으로 좀 계속해서 이어서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부천에서 경험하셨던 걸 바탕으로 해서 울산에서 좀 꽃을 피울 수 있게끔 부천 지역에서도 많이 응원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도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우주단 다음 소식도 다음 주에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직도 많이 남아있는 거죠? 많이 남았습니다. 네,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두 분 말씀 들어봤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